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또 빠졌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시장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냥 이만큼 빠졌으니까 대충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변을 둘러싼 이 정보가 홍수처럼 물 밀듯이 막 여기저기서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서 그 정보의 경우에도 필터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하락은 말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경험했던 하락의 흐름과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감, 그러니까 리스크, 이런 것들이 크게 놓고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체계적 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리스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비체계적 리스크인 경우 그 흐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이제 돌아섭니다. 왜? 비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그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 명인들의 복귀라든지 방송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비체계적 위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주가 빠질 때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 지점에서는 그 하락의 그 강도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에 따라서 쫄지 마라, 사라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 하락 구간에서는 제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월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는 하락이 심상치가 않다, 대피하라, 그죠? 현금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특히 초보 투자자인 경우에는 이런 그 관망 장사에서는 전면적인 어떤 투자를 하지 마시고 최소 50%, 60% 이상의 현금은 보유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위험 시그널을 한 번씩 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 하락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현금,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다른 거 없다. 뭐 하반기 유망 섹터고 뭐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추천주는, 가장 강력한 추천주는 현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이번 하락의 경우에는 하락의 추세 트렌드가 형성됐기 때문에 대충 저점이다, 뭐 과매도권역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모두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뭐 한다라는 소리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하락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전에 빠졌던 흐름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 흐름을 보면은요, 뭘 못하냐면은요, 액션을 못 취해요. 액션을 못 취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밀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대부분의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하반기가 상당히 좋다. 하반기에 뭐 또 그러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최근에 사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하반기 유망 섹터가 뭐다, 있다고 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하반기 유망 섹터 없어요. 무조건 하반기에는요, 어떤 종목인지 간에 다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빠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반기 유망 섹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하락하고 있는 하락의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가운데 여기서 해야 될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정 정도 위험 관리는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일정 정도는 황금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락의 그 위험 강도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대충 빠지면은 뭐 저가 매수,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신규 이제 막 이렇게 회원들이 막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듣는 가장 많은 소리가 뭐냐면은,
주식을 열 종목, 열 몇 종목을 지금 사가지고서 꽉 들고 앉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근데 제가 고수와 중수와 하수의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고수는 뭐냐? 잘 파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잘 파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이 시장에 그러면 분명히 터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터닝을 하느냐, 어떤 종목이 하반기 유망 섹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하락이 멈추고 어느 지점까지 하락이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선제적인 생각들은 안 하고 주가가 대충 빠지니까 하반기 유망 섹터, 뭐 위기는 기회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지금은 말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마냥 기다린다는 관점 버리시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하락의 위험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저와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이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시장 분석을 할 때는요, 먼저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 프레임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전략적 배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시장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6월 이전의 시장의 전체적인 프레임은 뭐였습니까? 박스권 등락이었죠. 그죠? 박스권 등락이라는 얘기는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조정이지만은 그 조정의 흐름이 제한적인 조정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그 이전에 기록했던 지수의 하단의 밴드 26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사실 유튜브에서도 이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거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략적인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박스 트렌드였다라면은 6월 이후부터 2600포인트가 깨지는 그 지점부터는 추세 전체적인 어떤 전략적 트렌드가 바뀌었다. 하락 추세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은 이 하락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 이 하락 트렌드가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은 더블 리스크가 시장의 하락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더블 리스크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을 보인다, 아니면 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부담감까지 지금 가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이전의 하락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이전의 조정의 논리. 그러니까 사실 이번 조정이 6월 25일부터 시작됐던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쭉 앞으로 땡기 보면은 이번에 하락 조정은 이제 이 구간부터 이제 시작됐던 조정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부터 6월 달까지의 조정의 큰 트렌드는 뭐였냐면은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유동성의 축소 국면. 이게 이제 자산의 어떤 버블이 꺼지는 흐름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은 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CPI가 뭐 올라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악재고, 거기에 가세를 해서 경기가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뿌려놨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여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용은 줄게 되고,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더 큰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그죠? 그리고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악순환의 국면이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른바 이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근 시장의 하락을 이루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단순한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주가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에 의한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뭡니까? 단순한 기술적 차원의 반등을 노린 배팅이 들어가고 뭐 어떤 테마주 무슨 매수가 들어가고 이랬다가는 말입니다. 조금 먹으려고 했다가 큰 걸 내주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제와 오늘 국면 속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침에 살짝 들었다가 밀려요. 밀리면은 조금 더 밀려요. 더 밀리면 확 밀려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지금은 매수세는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대기하고 있는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포인트 하나 있었죠. 악성 매물들의 소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 얘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신용이 축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용이 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말입니다. 증권사 객장에 이제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밀려버리면 말입니다. 하루에 객장마다, 증권사 지점마다 깡통 계좌들이 뭐 10개씩, 15개씩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하락하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대기하고 있는 반대 매매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서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그게 하락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있는 수급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게 시장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보면은 시장이 그래서 뭐냐면은 단순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 트렌드가 완전히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은 명인들의 복귀에서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라는 말씀을 일주일 전에 드렸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액션을 취했던 분들의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가령 일주일 전에 뭐 1억짜리가 한 8천만 원에서 손절매를 쳤단 말이에요. 그죠? 8천만 원 남았어요. 안 팔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6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최근 장세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하반기 장세에 대한 어떤 기회는 하반기 어떤 종목이 유망 섹터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식으로 꽉 차 있는 그 자산을 일정 정도 현금화 시켜서 하반기를 노리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흐름이. 근데 그건 안 되는 가운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가들은 돈 없어요. 대부분 주식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참고 중간중간에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중간중간에 지금 철저하게 위험 관리를 하는 소리는 안 하고 중간중간에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 종목 사라, 이 종목 사라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잘 아꼈던 분들, 현금 잘 아꼈던 분들의 경우에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사서 물리시는 분들, 새로 물리시는 분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락의 흐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한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약세 흐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블 리스크에 기반한 하락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포인트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설픈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은 그냥 잘 지켰던 부분들 그 한순간에 그냥 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락의 흐름이 제가 어디까지 뭐 빠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하락 흐름에서 우리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하반기 유망 섹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은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흐름이 터닝되기 위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말입니다. 악순환의 과정이 선순환의 과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뭐겠어요? 금리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금리 리스크에 대한 그 흐름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 즉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거에 기반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정 정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돼요.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그게 해소가 돼야지만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가장 핵심이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수급이 일정 정도는 청산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방송 지난주에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릴게요. 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지난 1월 28일 이전에 주가 밀릴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1월 28일 날, 올 1월 28일 날 저점 찍었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뭐가 똑같냐면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와야 된다. 매도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참 눈물겨운 얘기겠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신용 잔고가 털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600포인트에서 지금 순간 얼마까지 왔습니까? 2340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신용 걸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담보비율이 계속해서 꺾이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드리고 나니까 지난주에 막 수요일 목요일 날 뉴스에서 막 신문에서 이제 그 얘기가 뒤늦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보면은 막 뉴스에서 신용 잔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뻔한 거예요. 사실 주식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상이 되고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털리는 흐름이 나온다. 신용 잔고가 털린다라는 얘기는 매도 압력이 점차적으로 가세된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올라가면은 그냥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빠지면 더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그게 본격적으로 이거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6월 15일 이후에 말입니다. 6월 15일 이후에 신용 잔고가 지금 근 얼마가 털렸어요? 1조 지금 4천억이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잔고 기준으로 나시면은 21조 7천억 한 22조 수준에서 지금 20조 원 수준까지 신용 잔고가 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털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반대 매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가가 빠지면은 잔고는 뭡니까? 담보 비율은 130 밑으로 들어오고 그럼 깡통 계좌가 나오게 되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 매도 물량이 시장의 하락을 유발시키고 또 매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월 28일 날에는 그때 이제 한 23조, 24조 원에서 21조, 22조 원까지 줄었거든요. 이번 마디는 제가 볼 때는 19조 원 정도까지는 신용이 털려야 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수급 흐름에서. 그게 털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악성 매물들의 소화 과정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정 정도 시장이 참 냉정한 게 그게 청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도 압력이 희석되면서 주가는 일정 정도의 자율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어설프게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까 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밀렸다가 분차트를 보면 밀렸다가 더 밀리고 확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용뿐만이 아니라 반대 매매가 지금 계속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도 그렇고 모멘텀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도 시장은 지금 계속 뭐예요? 악수다의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는 시점까지 뭡니까? 우리가 저점을 얘기하고 바닥을 논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유튜브 녹화해 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이죠. 10일 전에 녹화해 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 흐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가격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절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떤 주식을 사느냐, 가령 현금
현금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때를 사느냐예요. 지금은요. 그 싸움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도 좀 기분 나빠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지난주 월요일날 주식을 거의 다 팔아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사실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막 급락 들어오면은 주가 좀 사갖고서 요거 좀 잠깐 좀 단타매매하자. 오늘도 보면 뭐 테마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사료주가 올라간다. 무슨 원숭이 뭡니까? 뭐 두창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금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의 승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반기에 찾아오게 될, 무조건 찾아옵니다. 무조건 찾아오게 될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현금의 가치는 높아지고요. 주식의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럼 현금의 가치가 계속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사실 주식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나중에 무혈입성을 하게 되면 그게 거기서 대박 수익이 나오고 큰 수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지점이냐. 시세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점. 이거 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에 그럼 볼 거 없어요. 지금 종목은요. 뭐 어떤 종목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남은 종목이 없어요. 지난주까지 강했던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석유화학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다 빠졌어요. 지금 이제 추세를 탔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뭡니까? 우주 발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시대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빠지는 흐름을 가만 냅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드릴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은 현금이라는 종목을. 이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식에서 물려있다. 물려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다. 현금을 좀 사자라는 얘기는 반등 줄 때 가령 100% 주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요. 물량을 좀 줄여서 한 50%, 60% 현금을 만드는 거. 현금을 추천드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하반기에 찾아오게 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냥 마냥 올라가겠지라는 관점보다는 현재 상황, 장세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보다요,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하락은 단순한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체계적 리스크에 의한 하락이다. 이거는 추세적인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반등을 주면은 오히려 다칩니다. 뚜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닥의 시그널, 저점의 시그널을 기다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느 종목이든 간에 대형주 다 보면은요, 가격 메리트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락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흐름, 시세가 멈춰지는 흐름, 그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하락 진행형이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의 클라이막스,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전까지 최소 기준으로 따져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아주 맥시멈으로 따지면 19조 원 정도까지 들어올 때 잔고가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때까지는 수급의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아니다. 대기하라. 현금 주식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즉, 주식을 100% 들고 있는 분들과 현금을 100% 들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눈다고 보면 상반기에 주가가 3,300에서 지금 2,400까지 밀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요, 하반기에 엄청난 기회가 대기하고 있는 자리다. 그러면 지금 뭐냐?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기회를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고수의 전략과 중수의 전략이죠. 지금은 하수의 전략을 취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막 사는 거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사실 이번에도 말입니다. 고수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위험을 감지했을 때 선제적으로 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손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왜 손절을 합니까? 뭐 미쳤다고 손절을 하겠습니까? 이건 더 빠질 것 같다. 아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팔 줄 아는 사람, 잘 파는 사람, 그게 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 고수의 전략이 계속해서 필요한 구간이고, 두 번째 중수의 전략.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어설프게 현금도 없으면서 어설프게 무슨 어떤 하반기 유망 섹터 태바 이런 것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하락 트렌드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 만만치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재 있는 현금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가운데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자리다.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반등 줄 때 일정 정도 현금이라는 새로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자라는 관점으로 현 장세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시장 접근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